안녕하세요. 저는 권영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질문인데 K7 3.0 LPI 어떤 것을 문의드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의드립니다 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질문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고요. 2014년식 K7 3.0 LPI 택시입니다. 자, 일주일 전부터 가끔 시동이 안 걸리고 그랬는데 안 걸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동이 늦게 걸린다. 지연 시동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세루라는 말 쓰지 말아주세요. 오늘 질문 요지가 스타트 모터를 8번에서 10번 정도 돌리면 시동 걸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2달 전에 연료 펌프를 바꿨어요. 그리고 앞뒤에 전자밸브도 교환했어요. 이것이 시동 지연 때문에 바꿨는지 이걸 바꾸고 나서 시동 지연이 왔는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요. 지식인을 찾아보니 시동이 안 걸릴 때 보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니비터가 있는데요. 또한 뭐 접지가 잘못돼도 시동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드렸던 변속기의 이니비터도 갈았다. 잘못 이해를 하신 거라고요. 접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접지를 보라 할 때는요. 메인 접지입니다. 배터리의 마이너스 쪽 접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접지 문제도 아닙니다. 왜? 시동 지연이니까요. 시동이 걸리기는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시동 지연이 왜 왔느냐. 가령 8번에서 10번을 돌린다. 근데 언제 돌리냐 이 말이죠. 언제 돌리냐. 물론 시동 걸 때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언제라는 것이 뭐냐면 1번 아침 시동 시에 냉간시죠. 냉간시. 아침 첫 시동 걸 때 그렇더라 라고 하는 냉간시가 있고요. 열간시입니다. 이때는 엔진이 열을 받아서 이렇게 되죠. 열간시에 시동 지연이냐 그겁니다. 이 내용이 좀 빠졌어요. 또 냉간시의 시동 지연과 열간시의 시동 지연은 차이가 있거든요. 냉간시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1번 냉간 지연. 첫 번째가 1번이 뭐냐면 압축성입니다. 압축성. 압축.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겠죠. 요즘 자동차에는 제가 영상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HRA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들의 작동을 제대로 되게 한다. 덜 되게 한다. 여기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요즘 자동차들은요, 엔진오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것 때문에 압축성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되면 오래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오일의 문제가 바로 점도거든요. 0W에 20, 5W에 3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지 않습니까? 엔진오일마다. 뭐 상품명 나는 어디 거 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일 캔을 보시면 이런 숫자가 써 있으니까 SA 기준에 의한 오일 분류표를 통해서 이 오일은 뭐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골라서 쓰면 압축이 좋아집니다. 압축이 좋아진다. 그러면 스캐너, 지금 진단기에 있는 스캐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맵 센서입니다. MAP라고 합니다. 맵 센서, 매니폴드 에어 프레셔입니다. 흡입 매니폴드 또는 서지탱크 쪽에 압력이 얼마냐 이건데요. 이 맵 센서 값이 지금 현재는 높을 겁니다. 높다. 오일을 당장 바꾼다고 해서 금방 높았던 것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한참 걸립니다. 아니면 운전 방법을 좀 특이하게 하면 맵 센서 값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냉간 시동 지연의 경우 두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플러그입니다. 스파크 플러그 아시죠? 플러그. 이 플러그를 교환만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요. 플러그를 교환할 때는 항상 이게 플러그 갭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플러그 갭을 안 보고 그냥 신품이니까 믿는다 생각하고 끼우시는 거예요. 특히 LPG나 LPI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은요. 플러그 갭이 얼마로 알고 있느냐 정비사들이 0.7에서 0.8 미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되거든요. 시동성이 빨라지고 또 연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캐너에서
오실로스코프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사각형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 속에서 파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열 받았다는 조건입니다. 시동 걸자마자, 냉간시에 시동 걸자마자 보라는 게 아니라 열 받은 상태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가 덜 되느냐, 스파크 플러그 갭이 안 맞느냐, 압축이 좋으냐 나쁘냐, 또는 뭐 연료 공급은 충분하냐 마냐, 이런 다양한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택시 주로 전매하는 분들은 산세스 파형을 볼 줄 모르는 정비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서도 어디 가서 차를 고쳐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드리는 답변입니다. 택시를 하시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으셔서 내 자동차가 이런데 혹시 자동차를 가지셨다면 어디 가서 정비해 보니까 좀 좋았었는자, 이렇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산수에서 파형을 볼 만한 곳이 있을지 알아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LPG나 LPI의 경우는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료 분사 부족. 그래서 냉간시에 연료 분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열간시는 아닌데요, 냉간시니까 열간시에 파형을 통해서 냉간시에 연료가 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거를 이 파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연료 분사가 충분하냐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2달 전에 고압 펌프를 바꿨고 전자밸브도 바꿨습니다. 그러면 연료는 충분하게 잘 분사된다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연료 분사가 부족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결론은 뭐죠? 인젝터죠. 인젝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료 분사를 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냉간시에 연료 분사가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반대로 두 번째로 크게 나눠서, 두 번째로 열간시 운행 중에 어디 가서 점심을 드시고 나와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이런 조건이겠죠. 이제 그때 열간시에는 뭘 보냐면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냉각수입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 냉각수 건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냉각수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냉각수에 대한 동영상은요, 제가 이미 제 채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시리즈로 대여섯 개 됩니다. 그 냉각수에 관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냉각수의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맞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냉각수 비중이 비정상이면 열간 시동성이 떨어지고요, 노킹도 일으키고요, 락스라고 하죠. NOx라고 하는 그런 배출가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냉각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냉각수가 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다면 권영호 TV 채널에서 냉각수 시리즈로 올린 영상 몇 개만 좀 더 봐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긴 시간 동안 설명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CKP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크랭크 포지션 센서입니다. CKP에서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본다, 이런 얘기인데요. 파형을 이렇게 파형이 나옵니다. 혹시 파형으로 찍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옵니다. 이 파형의 모습을 보면 열만 받으면 시동이 늦게 걸릴 거야, 안 걸릴 거야,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KP가 불량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CKP가 불량이 나는 이유는 주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항목, 냉각수 비중에 의해서 CKP의 고장이 나고요, 공연비가 맞지 않는 조건으로 운행할 때 CKP 고장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다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니까 CKP를 바꿔볼 필요도 있는데요, 바꾼다 하더라도 냉각수 비중을 건드리지 않으면, 또는 공연비가 안 맞으면 또다시 머지않아서 다시 고장이 생긴다. 물론 여유있게 수입이 좋으시다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자동차는요, 트랜스미션을 털고야 CKP를 바꿀 수 있는 자동차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고장을 미리 차단하는 그런 정비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 그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서 진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까지 드린 영상의 내용을 들으시고 아직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신다면 전화주세요. 아니면 K7 LPI 자동차의 시동성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다, 통화 좀 원합니다 라고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연비 좋은 자동차가 되는데 제가 드렸던 답변 내용이 참고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연비가 잘 맞고 냉각수 비중이 잘 맞는다면 연비가 좋아집니다. 리터당 뭐 1대1 그러지 않습니까? 리터당 1리터를 가지고 뭐 10km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1리터를 가지고 8km밖에 못 간다, 이런 차 많죠. 택시 하시는 분들 말씀이 1대1 개념인데 1대1이 안 되는 연비보다는 1대1 이상의 연비를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생님은 저의 채널을 계속 구독하겠다 하는 의사표시거든요. 어떤 영상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한테 표시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구독을 통해서 자동차 관리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권영호 TV 채널을 오늘도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찬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호 인사드립니다. 바이바이.